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개편 이후 어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됐습니다. 과연 이번 개편으로 더 이상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해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노인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힌 뒤에 사고를 가장해 모두 15차례에 걸쳐 합의금 350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으로 소액을 제시해 교통사고 접수 없이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범행을 감춰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배드핑거의 Walk Out in the Rain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어제 수급자들에게 처음으로 지급됐습니다. 정부가 자신한 대로 큰 성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급 첫날부터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급여를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분들도 계셨다고 하는데요.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되고 어제 첫 급여가 지급이 됐습니다. 청취자분들 대부분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텐데 맞춤형 생활보장제도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제 소득 인정액이 이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예. 여러 가지 급여, 그러니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일괄 지원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예. 이번 7월부터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최저생계비라는 단일 기준을 폐지하고 각 급여별로, 그러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은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양화해서 다층화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개별 급여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 대상자 선정 기준도 그러면 최저생계비에서 좀 중위소득으로 좀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제도가 이제 무력화됐고요. 대신에 이제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저소득층이 해당 급여를 제공받는 이런 그 상대적 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존 수급자에다가 신규 수급자가 11,000여 명 정도 되고 이분한테 이제 맞춤형 급여가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네. 신규 수급자가 11,000명이면은 생각보다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부의 예상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적은 숫자죠. 예. 정부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정부는 한 70만에서 80만 정도의 신규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신청자 수도 이제 여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신규 수급자가 이제 11,000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너무 적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실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사실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별로 유인이 없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기초법 이번에 이제 개편으로 해서 많은 저소득층이 그 신규 이제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생활상에 큰 도움이 된다면 사실 너도 나도 이제 지원을 할 텐데 신청을 했을 텐데 이 개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미시적인 데다가 그 정부가 추산하는 신규 수급자의 대부분이 교육급여 수급권자거든요. 근데 사실 교육급여 그 수급권자 같은 경우 지원 액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4만 원이 안 되니까 한 달에 뭐 한 3천 얼마 정도인데 그거 받으려고 예. 소득 조사를 다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 유인 효과가 굉장히 적다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조사를 받은 신청자 가운데서도 9천 명 정도가 탈락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2만 명 중에 9천 명이 탈락한 거면은 뭐 거의 절반 수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뭐 본격적으로 좀 그 분석을 해야겠지만 예. 우선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치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탈락한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 기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걸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격이 낮은 주택이라도 자가 소유라고 한다면 그 자가 소유한 그 집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그런 재산의 소득 환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선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탈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 말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많이 완화했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는 좀 효과가 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맞춤형 생활보장제도로 변화하는 거하고 사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좀 개편한 거, 예. 개선한 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예. 지금까지 정부가 꾸준히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건 사실입니다. 예. 이번에도 좀 큰 폭으로 완화를 했는데요. 여전히 그 기준이 못 미치는 것이죠. 기대에 예.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양 의무자가 피부양 가구를 부양하고 나서도 자기 자신의 가구의 중위소득의 수준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그 완화로 인해서 신규로 되는 사람들의 수가 한 12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전체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못 받는 한 110만 명에서 120만 명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양 의무자 제도를 좀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교육급여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를 되게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폐지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효과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 이제 부양의무자가 폐지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 액수가 그 지원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자는 게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번 제도가 개편되면서 진짜로 그 송파 세모녀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십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사실 이 기초법 개정 이유를 그 지난해 생활상의 이유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모녀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고. 또 언론에서도 이거를 이제 세모녀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단언컨대 세모녀가 다시 살아와서 수급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추정소득 제도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신청 가구의 이제 뭐 생활 수준이나 또는 근로 활동, 연령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최저임금의 한 50%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세모녀 같은 경우는 추정소득 제도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해도 받지도 못했을거니와 지금도 개편돼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추정소득 제도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세모녀법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이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보완이 시급한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양 의무자 기준은 이제
당연히 폐지돼야 되겠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의 소득 환산제도에서 환산율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예.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이 예.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재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정부에서 뭐 네. 홍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도를 잘 몰라서 예.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이제 부양의무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예. 아예 신청을 하지 않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그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께서 설득하시고 홍보하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네. 보안이 시급한 부분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지적을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이제 다수가 예. 정부 인사, 예. 아니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정부의 자의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4월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중위소득을 이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각 급여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난 4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이제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난 3년간의 이제 평균치를 구해서 하는데 예. 어느 해에서는 이제 농어가를 넣었다가 또 예. 2013년에는 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 중위소득이라는 걸 일정한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예. 거기에 맞추는 그런 그 자의적인 예. 그런 행태가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뭐 중위소득도 결정을 하고 각종 운영에 있어서 기준을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것이 하는군요. 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재구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에 사는 25살 조현정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9월 달에 호주에서 결혼을 하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되게 절친이어서 늘 붙어 다니고 그리고 남자친구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 벌써 막 이제 남자친구가 아닌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을 얘기를 하니까 제가 느낌이 너무 이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호주로 유학생활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던 친구인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다니까 제일같이 너무 행복했고요. 그래서 친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한마디를 하면 진영아, 진짜 네가 우리가 마냥 철없던 나이인 줄 알았는데 벌써 결혼을 한다니까 참 새삼 이상한데 결혼 진짜 축하하고 항상 네답게 즐겁고 멋지게 오빠랑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남자친구도 없는데 두고 결혼하니까 좋나? 어쨌든 호주 갈 때 오빠 친구 좀 알지? 친구야 결혼 진짜 축하하고 사랑한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조현정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조현정 씨가 힘을 드린 친구분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 대표 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하고 불수원에서 차량 관련품 3종 세트,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정 씨가 신청한 노래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M터에 보이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네, 수도권 스테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 사용설명서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은 수도권 일자리 동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 변지성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가 남녀 직장인 3,156명을 대상으로요. 이 신입사원 실수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복수응답 형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1위에 지시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일처리하는 업무 실수가 응답률 6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신입이다 보니 상사나 또는 선배가 지시한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사에게 물어보고 명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이외에도 호칭에 대한 실수가 많았는데요. 이름과 또 직급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54%로 2위에 올랐고요. 이 3위에는 전화 실수였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외에도 4위에는 이메일 실수로 제목이나 또는 첨부 파일 없이 메일을 보내거나 수신자 잘못을 보낼 경우가 올랐고요. 이외에도 회식 자리에서 먼저 취해서 인사불성되는 실수, 또 회의하다가 졸거나 또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실수 등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직장 선배들이 추천하는 실수 줄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선배들이 가장 추천하는 결과는 잘 잊어먹지 않도록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져라라는 충고가 80%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신입사원 시절에는 정신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길러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업무 파악을 빨리 한다, 또 작은 실수를 숨기지 않는다, 또 즉각 상사나 선배에게 보고한다, 또 선배들이 하는 일을 잘 관찰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한편 실수가 많은 신입사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신입 시절에는 모르면 물어라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좀 눈치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또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신입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다라는 조언 등도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수도권 일자리 정보 알아볼까요? 먼저 경기 지역 채용 정보 알려주시죠. 네, 먼저 유니온 화성 주식회사에서 사업 확정으로 인해서 생산직, 신입 및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이고요. 지원 자격은 9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화공학과 관련자 및 위험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혜택이 있다고 하고요. 이 업무의 특성상 40세 이하 남성 직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입사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잡코리아 온라인 입사 지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1991년에 설립된 회사로 매출액이 240억 원, 사원수 52명 규모의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이고요.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화공약품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 기업은 주식회사 보은클레온에서 부문별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분이 국내 영업관리, 해외 영업관리, 사출 금융 설계, 또 기구 설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찾고 있고요. 서류 접수는 7월 31일까지 잡코리아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82년에 설립된 회사로 매출액 101억 원, 사원수 47명 규모의 역시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입니다.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해 있고요. 산업용 진공청소기 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의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꿈의 학교 애니메이션 제작 스쿨 꿈의 공작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이클을 만들 캐릭터를 제작을 할 거야. 오늘 간단하게 드로잉을 해볼 건데 제자리 점프도 있을 거고 아까 마이클 교수님이 했던 PT 운동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걷는 것도 있을 거야. 우리 서로 맞춰가면서 캐릭터를 생성해. 바지가 있는데 근데 밑에가 그런 갑옷이 갑자기 나타나.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 그 아래다가 더 벨트를 추가하는 건 어때?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김태한입니다. 청소년 전문 문화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좀 했고요. 개원예술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전문 교수진들을 파견을 해주시고 엄마가 인터넷 치다 보니까 이제 꼭 광고 제작자여서 애니메이션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플립북하고 마이클 씨 같은 여러 분들도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실용성 있는 것도 알려주셔서 좋아요.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너무 차이가 컸어요. 영상을 제작할 때 걸리는 시간도 그렇고 과정이 참 많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좀 더 열심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물을 바라보는 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배웠고 그리고 움직임 관련된 것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직접 제가 애니메이션 전공하게 된다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꿈의 학교 애니메이션 제작 스쿨 꿈의 공작소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이혜미 리포터가 꿈의 공작소 현장을 다녀왔군요. 꿈의 공작소는 청소년 애니메이션 제작 스쿨로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 체험, 또 진로 상담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앞서 1부에서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496번님.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학원에서 수학시험을 봐왔는데 100점을 받았습니다. 100점을 받은 게 처음이라 너무 행복하네요. 주변 엄마들이 애들 성적 가지고 자랑할 때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아들 정말 대단해. 사랑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5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송골매의 모여라.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서울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네, 서울시가 생애 주기별 녹색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서울시가 발표한 푸른도시 선언의 후속 조치인데요. 이 선언문 가운데 시민은 유아에서 노년까지 녹색 복지를 누린다. 이런 조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2018년까지 이른바 테마숲 90곳을 서울시 내 곳곳에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태교숲에서는 유아에 앞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피톤치드와 음이온 등의 산림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고요. 유아숲 체험장과 생태놀이터는 어린이들, 청소년 체험의 숲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또 청장년층이 쉼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치유의 숲,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숲까지 말 그대로 전생에 걸쳐 녹색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녹색 복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 의료비도 절감되는 선복지의 대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을 기회도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건 역시 재작년 6월 대학 연계 시민대학을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가 강사료 지원과 수강생 모집 등을 맡으면 대학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강의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74개 강좌가 개설돼 모두 2,961명이 강의를 들었는데 만족도가 무려 95%에 달합니다. 이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서 참여대학도 이번에는 더 늘어납니다. 이미 시민대학을 운영해오던 9개 대학에 더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5개 대학이 새로 참여합니다. 특히 각자 특성화 분야와 강점을 활용해서 인문학 과목을 개설하는데요. 예를 들면 서강대는 종교, 홍익대는 예술, 성공회대는 인권을 특화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네, 서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선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동안 하이서울로 대표됐던 서울시의 브랜드를 새롭게 바꿔보려는 것을 시민 공모를 통해서 이루려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색상만으로 노선을 구분하게 돼 있는 기존 지하철 노선도하고는 다른 새로운 노선도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생명이나 생맹 또는 색약 등 이런 미세한 색상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색각 이상자를 위한 노선도인데요. 타려는 호선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호선별로 색상과 명도, 채도를 조정하고요. 색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려운 호선은 굵기를 달리하거나 외곽선을 추가했습니다. 또 환승역마다 각 호선을 숫자로 써넣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색각 이상자를 위한 휴대용 지하철 노선도 15만 부를 제작해서 1호선과 8호선 전체 역사에서 오늘부터 배부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선희였습니다. 네, 김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 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케어.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방 구하기 힘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직방 깔아 드리오리다. 터치하는 곳곳마다 깔린 알짜 매물 사뿐히 눈팅하고 가시옵소서.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선직방 후 방문 직방. 하이마트가 세일합니다. 가격 삽니다. 무이자입니다. 총 1억 원의 여행 기회까지 꽉 잡으세요. 롯데 하이마트 상반기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7월 3일부터 26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가까이 있지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쉽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 주변 소중한 분에게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사연 주실 것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입니다. 신청곡도 같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짱 감독이 추천하는 오늘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한일 역사 문제로 양 나라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난 2013년 은퇴한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침략은 명확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만큼이나 맑고 투명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가운데서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장선문 감독이 추천한 음악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